2023년 6월 15일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은 러시아를 방문한 미얀마 따옹한 전력부 장관, 러시아 기업 노바윈드, 미얀마 기업 프라이머스 어드밴스드 테크놀러지 간 미얀마 풍력발전 2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바고 지역 미늘라 116메가와트급 풍력발전소 사업, 마게 지역 민톤 56메가와트급 풍력발전소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바윈드는 미얀마 제아 앤 어소시에이션과 함께 만달레이 지역 짜옥바다웅 타운십과 양우 타운십 200메가와트급 풍력발전소 사업 타당성 조사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게 지역은 현재 교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진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전력부 장관은 로사톰 원자력 사업체가 운영하는 공장을 방문하여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보일러와 터빈을 시찰하고 엔지니어링 사업부 기계공학 설계국 산하공장도 시찰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미얀마 전역에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78세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녀의 아이콘 중 하나인 머리에 꽂은 꽃을 하고 다니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꽃 판매 금지 및 꽃장식을 한 시민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사가잉 지역 꺼레이 타운십에서는 시장과 공공장소에서 꽃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여성 40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후 빨간색 장미를 한 여성들은 계속 구금을 하고 다른 종류의 꽃을 한 여성들은 석방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가잉 지역 키누 타운십 주민들은 무장 저항군의 호의를 받으며 집회를 열어 아웅산 수치 전국가고문의 건강과 석방을 기원하였습니다. 양곤에서는 꽃을 들고 있던 여성 2명이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양곤 빠베단 타운십에 있는 따말디 금방 판매 직원 13명이 아웅산 수치 전국가고문 78세 생일 기념으로 꽃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판매 행사를 하다가 체포되었으며 서약서를 적고 석방 조치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국영은행 2곳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0일부터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국영은행 미얀마 폴린 트레이드 뱅크와 미얀마 인베스트먼트 앤 커머셜 뱅크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얀마 군 관련 인사들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제재는 태국에서 체포된 툰민넷과 그의 아내 윈민소, 그들이 소유한 제트 유류 수입업체 3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주태국 미국 대사관에서도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가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폭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를 통해 국가관리위원회가 미국 달러 사용을 제한하면서 폭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태국 언론사 방콕 비즈니스 뉴스는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태국 및 인근 국가에도 재정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태국 미얀마 대사관은 태국 정부와 함께 미얀마 제재 조치로 인한 태국 및 인근 국가들의 악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미얀마는 예전에도 이런 제재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미얀마 국영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로 손실은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재로 인해 미얀마의 다당제 민주주의 구축을 해나가는데 불필요한 지연을 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제재 조치를 받은 미얀마 국영은행 2곳은 미국에 기반을 둔 계좌는 없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보도에는 6월 20일부터 제재 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외 송금을 받는 것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출업체의 수출 대금에 적용하는 부분 강제 환전 후 어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35%에 대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 국영은행 고객사들은 자금 결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미얀마 국영은행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는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국민통합정부는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국영은행 2곳에 대한 금융 제재 계획 발표 이후 SNS를 통해 디지털은행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보면 국민통합정부가 계획한 스프링 디벨로프먼트 뱅크가 국영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4가지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틴툰9 기획재무
투자부 장관은 스프링 디벨로프먼트 뱅크 페이스북 페이지 링크만 공유를 하고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정부 호주 지부에서는 체계적인 은행을 만들어 미얀마 최초의 디지털 은행이 될 것이며 국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최근 임시 미얀마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NLD 정권 시절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특별경제고문으로 활동한 션터네를 고문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양곤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에 위치한 미엠마웅 금방에 총기 중무장 강도단이 침입하여 16억 6천만 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5시간 만에 용의자들을 양곤 여러 지역에서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강도 용의자와 공모자 9명이 딴떼의 얼반 게릴라 대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체포 당시 중화기 무기들과 총알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하며 용의자들 중 4명은 2022년 1월 딴떼 타운십에서 폭탄 취급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고 1명은 2021년 11월 KNLA 유교단에서 유사한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이번 강도 이외에도 살인 10건과 강도 3건이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방위군 측에서는 이들은 국민방위군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0일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쌀연맹은 중국 후난성 후에이아이후어 지방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여 미얀마 중국 농업 및 쌀 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미얀마 쌀연맹 예민회장은 양국 간 농업 협력 방안, 쌀 수출 활성화 방안, 양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무역 활성화 방안, 미얀마 농업 생산량 개선을 위한 중국의 투자와 농기구 및 비료 무역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미얀마 벼 종자 개선 및 농사법 지원 방안, 고품질 쌀 생산량 증대 방안, 숙련된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쌀 및 깨진 쌀 무역 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중국 및 해외 쌀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산물 규정인 SPS 프로토콜 워크숍을 개최하여 미얀마 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쌀 연맹은 2023년 24년 회계연도 쌀 수출 목표를 250만 톤으로 설정하고 10억 달러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회계연도 쌀 수출 실적을 보면 쌀과 깨진 쌀 226만 1203톤을 수출하여 8억 5,347만 2천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후에이아이후어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과 라오스산 농산물을 국경 횡단 철도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미얀마 쌀연맹은 2023년 6월 26일까지 뼈 5,000바구니 이상 또는 쌀 1,000포대 이상 보관하는 도소매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쌀연맹은 미얀마 상무부의 지시 아래 미얀마 쌀 시장 개선, 체계적인 쌀 재고, 모니터링을 위한 등록 시스템, 안정적인 쌀 가격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쌀 보관 현황을 보고할 수 있는 마이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6월부터 네피도, 양곤, 에야와디, 바고, 만달레이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쌀 도소매 업체는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 미얀마 소비자보호부와 쌀연맹은 창고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장농 또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라카인주 수산업 종사자들이 사이클론 피해 이후 얼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 공장도 사이클론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력 공급까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수산업자의 말에 의하면 얼음 300파운드가 기존의 7,000잣에서 2만 잣까지 인상이 되면서 다른 지역 운송과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어선들이 파손이 되어서 어획량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트웨 타운십과 찌아또 타운십 어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수산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라카인주 축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꺼친주 뿌따오 타운십 일부 업체들이 급여 대신 마약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의 마약 남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광산 노동자들이 마약으로 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랑따옹 마을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일당을 마약으로 지급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